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에리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생업에 어려움을 느껴서 출근을 하느라 이렇게 유튜브 이슈들에 정확하게 내용들을 몰라가지고 이 드럼 쪽은 제동력만 간단하게 언급을 댓글에서 한번 하고서는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드럼 브레이크가 뭐 괜찮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 이게 중국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ID4가. 네, 그래서 중국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출근길에 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 이렇게 뭐 내비 소리나 뭐 그 외에 이렇게 소리가 조금 녹음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올해 7월인가? 네, 한 두세 달 전에 ID4 이제 AS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거의 극 초반부 유튜브 시작할 때 이제 ID4 시승을 한 다음에 이제 시승기를 올리고 너무 오래됐다 판단을 해서 ES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제 드럼 브레이크를 떠나서 ID4의 단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이 제동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드럼 브레이크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왜냐면은 제동력이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운전자들이 급가속 급제동을 좀 이렇게 좀 자주 하는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선녀예요. 부산 정도 가야지나 이제 중국하고 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좀 많이 쓰는 축에 속하고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동 관련해서 브레이크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들이 평균적인 브레이크에 대한 이해도 수준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운전을 그렇게들 해도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ID4에 대해서 생겼던 문제점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제동 관련 문제가 있어요. 네, 제동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ID4 관련해서 제동이 잘 안 먹는다, 또는 제동이 밀린다, 회생 제동이 약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비자 접수, 의견 접수가, 이건 이제 불만 접수라기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오토홈에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소비자들의 의견이거든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베이퍼록과 관련이 있다 없다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교차 검증은 못 해봤고요. 하지만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에서 제동 관련 의견이 올라왔다는 거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오토기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자, 제동 관련은 안전의 가장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마진이 크면 클수록 좋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물론 이제 차량의 컨셉 자체가 이제 저렴하거나 뭐 도심형을 다닐 수밖에 없는 뭐 우리 홍강 미니라던가 요런 게 아닌 이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거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아니라. 하지만 도심을 넘어서 이제 주행거리가 300km 이상, 3시간 정도죠. 한국 기준으로. 이제 중국으로는 2시간 반 정도를 계산을 하는데, 주행거리가 3시간을 넘어간다고 했을 때 드럼 브레이크는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데이터들 상으로는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D4에서는 꼭 타실 때는 도심형으로만 타시고, 이런 이제 산길이나 이런 부분은 안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통계들이 보여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분, 그 드럼 브레이크가 문제가 없다 그래도요, 차라는 게 꼭 저기만 가실 것 같아요? 시내만 타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산길을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도로 사정이 브레이크를 막 계속 띡띡띡띡띡띡 이렇게 밟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위험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얻고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게 중국 그렇게 여러분들 무시하시잖아요, 중국 사람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조금 오래 살아 보니까 운전 매너를 제외하고서는 오히려 중국 소비자들의 일부 좀 오래되고 이렇게 좀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깊은 지식은 없더라도 넓은 지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브랜드가 여러 가지잖아요. 브랜드가 워낙 여러 가지니까. 자, 그럼 이런 여러 브랜드를 겪어본 소비자들이 특히 그 중국에서 라오스지, 오래된 기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단점들을 모르실까요? 다만 중국도 역시 이런 이제 소송과 고소가 난무하는 요즘 최근 들어서 좀 난무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들 좀 말들을 아끼는 거지, 이쪽에서도 충분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이거의 약점이죠. 차에서 무조건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차의 약점이, ID4의 약점이 드럼 브레이크고, 이 차에는 특성상, 이 약점상 안 가는 게 좋다. 산길을, 특히 내리막길이 쭉 이어지는 이런 산길을 안 가는 게 좋다. 또는 여기 가기 전에는 휴식을 최대한 취해서 이 드럼 브레이크의 유압 쪽에 온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꼭 숙지하시고 타셔야 되는 차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드럼 브레이크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베이퍼럭 현상은 1990년도에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께서도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산길에서 이제 큰 중상을 한번 당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사망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안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거는 산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관령 한번 갔다 오시다가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제 기억에. 네, 뭐 최근 이렇게 이게 논란이 돼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드럼 브레이크가 좋은 브레이크는 아닙니다. 물론 개선을 했겠죠.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기술이 몇십 년을 발전을 했는데, 하지만 그 리스크 자체를 해결했다면은 이미 톡스바겐이 특허 신청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홍보하고. 근데 지금 그런 쪽으로 홍보는 없잖아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드럼 브레이크의 한계,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라는 점. 여름철에 거기다가 이 배터리 온도 때문에 난리도 아닌 이 전기차에서 드럼 브레이크를 썼다. 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제동력에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제동력 자체는 오히려 디스크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디스크보다 더 뛰어난 이 제동력을 보였어요. 제동력 자체로는 10회 연속 테스트에서 최저 거리가 아마 2등 차지했을 겁니다, ID4가. 하지만 연속적으로 몇십 회, 몇백 회를 밟는 이 다운힐, 대관령, 한계령, 축풍령, 미시령 이런데 다운힐 몇십 킬로미터를 갈 때 브레이크를 10번만 밟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오토기어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걸 제외하고서 그냥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도심에서의 요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모토라인처럼 최고의 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거 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하지만 약점이 있다. 모토라인에서는 이 약점을 다른 게 점수가 벌충을 해주기 때문에 올해의 차까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타는 차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먼저 공유 드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국에서 먼저 이제 소비자들이 타보고 나서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제동 관련 문제점은 크게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 차라 그래도요, 중국 브랜드에서도요. 근데 나오고 있어요, ID4는. 그럼 이 가격에 이 드럼 브레이크를 쓴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케팅적으로 실수가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폭스바겐에서. 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적으로 이거를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든 표현을 많이 썼다. 두 번째, 드럼 브레이크의 태생적 한계는 명확하다. 다운힐을 상당히 오랫동안 가면은 베이퍼럭 현상이 발생해서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그래서인지 아닌지까지는 몰라도 이 ID4의 중국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에는 제동 관련 사항이 꽤 있다. 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중국 사람들이 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잘 알아요. 넓게는 더 잘할 겁니다. 브랜드가 많으니까요, 여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ID4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차를 세팅하는 회사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 ID4의 목적인 도심형 SUV, 즉 도심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대관령, 한계령, 미시령, 추풍령 이런 데 갔을 때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그거를 충분히 숙지시키지 않으면은 딜러든 폭스바겐이든의 잘못이다. 베이퍼룩 현상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 없다라는 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영상을 촬영할 그런 좀 상황이 아니어서 하는데, 이 이슈는 조금 접근을 해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구독자분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중국이라고 어떤 부분은 한국보다 발전했어요. 페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발전을 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넓이로는, 깊이로는 한국보다 못할 거예요. 한 차만 이렇게 파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거든요. 물론 뭐 인구가 많으니까 있겠지만,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한 모델만 이렇게 쭉 파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범용적인 부분에서 느꼈을 때, 이 사람들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는 많은 차들을 타다가 이렇게 타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올라오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시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태원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겨내야죠. 네, 그분들께서도 이겨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모두 충분히 애도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우리의 문화와 이러한 의식을 조금 더 발달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